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머리에 딱 꽂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보가 제일 막막해하는 어디서, 어떻게 뭘 눌러야 하죠? 부터 돈이 새는 구멍인 수수료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게요. 첫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되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이야기의 핵심만 뽑아드립니다. 셋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넷째는 AI를 써서 하루 50만원씩 목표로 루틴을 짜는 단타 방식입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연습부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따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정 만들고 본인 인증하고 자금 넣고 매수 버튼 누르는 흐름만 몸에 익히면 됩니다. 초보는 정보보다 손의 순서가 먼저라서 순서를 제가 말로 붙여드릴게요. 현물은 그냥 사는 거래, 퓨처스는 레버리지로 베팅폭을 키우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시장가는 즉시 체결, 지정가는 가격을 정해두고 기다리는 방식이죠. 이 두 가지만 구분돼도 실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다음은 중학생 단타 얘기입니다.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그때 난리가 났죠.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이라니? 숫자부터 영화 같잖아요. 중요한 건 자랑이 아니라 그 방식의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만 노리고 욕심은 짧게, 손절은 더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올라탄 뒤에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파도 한 번 타고 바로 내려오는 느낌으로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 하실 땐 진입 근거가 흐려지면 바로 정리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단타는 멘탈 싸움이 아니라 규칙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계 싸움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수수료 할인은 진짜 숨은 월급입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는 조용히 계좌를 갉아먹거든요. 추천인 코드, 수수료 등급, 메이커 주문 같은 방법을 쓰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메이커로 걸어두는 지정가 습관, 그리고 이벤트나 쿠폰을 챙기는 습관은 초보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을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AI 단타는 예측이 아니라 정리해 쓰는 겁니다. AI가 내일 가격을 맞힌다기보다 내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뉴스와 차트를 분류해주는 비서 역할이죠.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본다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제가 드리는 핵심은 매일 같은 기준으로 시도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루틴이 생기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남아서 실력이 붙습니다. 다섯 번째,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100로 버튼을 눌러보고 주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익히는 게 정말 빠릅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를 모아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으로 받은 $100만으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100면 내 돈 입금 없이 코인 거래를 공부해볼 수 있고 레버리지가 맞아떨어지면 몇백만원도 꿈이 아니죠.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한 방에 감이 오게요. 10년 전 1000만원을 어디에 넣었는지 가정해봅시다.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이 비교는 정답이라기보다 감각을 잡는 도구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지금은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같은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느리지만 꾸준한 강철 같은 느낌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예시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차이는 무시가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코인을 왜 보냐 가 감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면
변화를 크게 만드는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눈이 가게 돼요. 그래서 코인은 관심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주식과 다른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세금 문제는 제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 환경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도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선 제한이 크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10배면 500만원, 100배면 5천만원 규모로 움직입니다. 30억 같은 큰 자금이 있으면 레버리지가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노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거래하느냐입니다. 기능, 수수료, 지원 언어, 입출금 편의성 이런 게 다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거래소 선택이 곧 전략입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열려 있으니 체감이 달라요. 실제로 50만 원만 있어도 해외에선 5천만 원까지 운용하는 듯한 그림이 나오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듯 해외로 옮겨가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수익이 얇아서 수수료가 조금만 높아도 장갑 낀 채 바늘 꿰는 것처럼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국내 거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생긴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곳과 $100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볼게요. 1000만원 단타에 20배 레버리지면 체결 금액이 커지죠. 그 조건에서 한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렀는데 커피값이 아니라 월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초보가 제일 많이 지는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수수료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놀라셨죠? 이건 내가 시장과 싸우기 전에 이미 거래소에 헌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는 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는 4개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기준 5가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사용법이 쉬운지, 한국어가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라고 하고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타는 이 차이가 바로 손익으로 찍힙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힐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느냐의 차이죠.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만 커 보이지만 결국 내 전략에 맞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하면 오래 가고 불편하면 금방 포기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주는 이벤트가 어디인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은 그냥 장식이 아니라 오늘 배운 걸 바로 실행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거의 결정합니다. 개념부터 아주 쉽게 말로 붙여드릴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로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 쪽에 내 편을 세우는 거죠.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하락 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밀자는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괜히 역행하지 말고 흐름을 타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봅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롱의 명분이 단단해집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늘면 진짜로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이죠. 이때는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시장의 심리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런 재료가 붙을 때는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일 때 힘을 받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더 내려가면 시장은 아직 아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땐 숏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단, 신호는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니 다른 조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경고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반전이 나올 확률이 커져서 숏 관점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선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를 모르면 눈 감고 운전하는 느낌이 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주고 맥디는 추세의 힘과 방향을 보게 해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방 신호가 아니라 다른 흐름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면 지금이 추세 구간인지 흔들림 구간인지 감이 잡힙니다. 도구를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은 도구로 같은 판단을 반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와 거래소 선택이 바닥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짜만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